네, 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여행자들의 성지라는 빠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122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762개의 커브라고 하는데 직접 이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커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비교적 잘 돼 있어 가지고 다만 미니밴 타고 가시는 분들은 멀미가 나실 만도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가니까 더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멀미약을 챙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커브가 많긴 많아요. 하지만 라오스에서 10년간 단련된 저와 라오스인인 어피디는 이 정도는 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앙마이에서 3시간 거리인 빠이는 2006년부터 조금씩 떠오른 태국 북부의 배낭여행객들의 성지입니다. 태국 드라마 빠이 인 러브의 히트로 태국 내에서도 유명해진 지역이 되었고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찾는 성지로 라오스의 방비행과 같은 느낌도 납니다. 방비행이 액티비티에 중점을 좀 더 둔 곳이라면 빠이는 워킹 스트릿과 야시장 위주로 약간의 게으름을 피고 싶은 슬로우 라이프 플레이스의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빠이를 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느긋함입니다. 아담한 시골 마을인 이곳은 뭐든지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밤새 맥주를 기울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새벽에 들어와서 배고플 때까지 자는 모습도 보이고요. 천천히 일어나 조깅도 하고 커피와 함께 길거리 노점에 앉아 몇 시간씩 책을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왠지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각종 타투에 히피 스타일로 치장을 해도 버거 한 개를 먹기 위해 1시간씩 기다리며 멍하게 앉아있는 청춘들도 보이고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이곳의 느긋함이 첫 번째 이유인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저렴한 물가입니다. 빠이의 초창기에는 더 저렴하였다고는 하나 현재도 치앙마이의 여행객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한 느낌입니다. 치앙마이가 비교적 연령대가 있는 여행객들과 은퇴 이민자들의 곳이라면 빠이는 10대에서 30대의 비교적 젊고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객들의 한 달 이상의 투숙이 많은 곳이니 그럴듯합니다. 저녁마다 펼쳐지는 야시장에 다양하고 저렴한 음식들도 한몫을 하고요. 호텔보다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느낌이라 더 그런 점도 있는 듯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양한 여행객들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행객이 여행객을 끌어모으는 느낌이랄까요? 2000년대 초반 라오스의 방비행이 커지듯이 빠이도 유러피언들의 배낭여행 성지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면서 빠이의 워킹 스트릿 일대는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고요. 또한 치앙마이의 은퇴 이민자분들도 빠이를 찾아서 쉬는 모습도 보이며 연령대는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1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들이 빠이를 찾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역시나 서양 여행객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매료되어 한국인들도 꽤 다녀가기 시작했고요. 수년 전부터 유튜버들도 많이 다녀가고 소개하면서 더욱 핫플레이스가 된 모습입니다. 서양 여행객들의 지역에는 한국인이 모이고 한국인이 모이면 중국인이 모인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국적을 떠나 단체 관광객만큼은 버스로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 가족, 친구들끼리의 여행은 당연하지만 거대 모임이 과이드 대동하여 수십 명이 한 번에 움직이게 되면 주변 개인 여행객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안겨주게 되거든요. 숙소 및 음식 가격 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고요. 물론 치앙마이에서 빠이까지 오는 길은 대형 버스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태국은 불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곳 빠이의 여행자 거리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주변으로도 꽤 많은 수의 무슬림 상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신과 패션을 자랑하는 히피족들도 보이고요. 나이가 지긋한 60, 70대 이상의 개인 여행객도 보이며 한국 및 중국 여행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다양해서 태국 로컬 푸드뿐만 아니라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등의 서양 음식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고요. 인구가 몇천 명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이 조화가 꽤 매력적입니다. 태국 특유의 이방인을 환영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겠지만 여행객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자유스럽고 편한 분위기는 이 조화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뛰어나진 않지만 특색 있는 관광지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빠이 캐년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능선이지만 많은 관광객과 함께 일몰을 보는 느낌은 꽤 좋았습니다. 살짝 아찔한 절벽과 이루는 독특한 경관도 좋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일몰의 모습은 꽤나 낭만적이고 감성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다 같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친구나 연인, 가족끼리 같은 방향을 보는 단합된 느낌도 좋고요. 매일 일어나는 일몰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기분을 들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윤라이 전망대인데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일종의 뷰포인트입니다. 입장료가 한 사람당 20바트씩 있긴 하지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금액인 듯 합니다. 부지런한 주민들이 갖고 가며 만든 마을로 깔끔하고 정리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지리산 자락의 산촌 느낌이랄까요? 뷰포인트답게 주변의 전망을 보면서 잠시 휴식을 갖기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불상입니다. 메이엔 사원인데요. 라오스의 황금불상과는 다르게 흰색으로 칠해진 불상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살짝 많지만 운동삼아 오르고 나면 나름의 성취감도 생기고요. 불상의 시점에서 빠이 시내를 내려다보는 모습도 꽤 괜찮았습니다. 입장료도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가볼 만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뱀부 브릿지입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의 논 위에 1km 정도의 대나무 다리가 있는데요. 태국 특유의 농촌 느낌과 함께 여러 사진 스팟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나무 다리 끝에 연결된 사원에서 마을까지 스님들의 탁발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1km의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일상에 쫓겨 느끼지 못했던 잠깐의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빠이를 가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빠이의 밤의 상징인 야시장과 워킹 스트릿입니다. 이 두 곳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 구분이 무의미한 지역인데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곳은 다양한 노점들이 펼쳐지며 아기자기한 조명과 다양한 국적의 음식들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일부 여행객들의 핫한 모습들도 꽤 볼 수 있고요. 어둠이 내려앉아 더욱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진 분위기는 술꾼들을 더욱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처음 보는 여행객들과도 눈인사도 나누며 간단한 담소도 나눕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야식과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은 이곳을 와봐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 듯 합니다. 빠이는 빼어난 관광지는 아닙니다. 큰 볼거리가 있지도 않고 오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듯 합니다. 한번 가보게 되면 또 가고 싶어지는 여행지라는 점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